다이어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사과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사과에는 식이섬유소가 풍부한데 이로 인해서 장 건강이 좋아지고 변비를 예방할 수 있고, 실제로 옥스퍼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요, 사과 반쪽을 매일 먹은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40%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낮추고 활성산소의 세포 손상을 억제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과와 함께 먹으면 더 도움이 되는 채소로 당근이 있습니다. 사과와 당근을 함께 드실 때 과 함께 섭취하시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닥터스키니 의원 최보연 원장입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한 며칠 하시다가 이제 작심삼일로 이제 포기해 버리시고 다이어트에 실패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으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시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요, 많은 분들이 아무런 원칙 없이 그냥 무작정 적게 먹으면 빠지겠지, 무작정 운동하면 빠지겠지 생각하시고 이 잘못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굶는 다이어트는요, 제가 100% 보장 드릴게요. 분명히 요요가 꼭 오게 마련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제 숨도 쉬고 일도 해야 되고 에너지를 써야 하잖아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올까요? 일단은 간과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의 형태죠.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글리코겐의 저장 창고는 그리 크지가 않아서 금방 다 써버려요. 그러면 어디서 에너지원을 찾느냐? 바로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해서 또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굶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근손실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면서 먹는 양을 늘려도 금방 또 살이 쪄버리는 요요 현상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굶는 다이어트보다는 건강한 식습관으로 다이어트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적게 먹어야 살이 잘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양을 너무 줄여버리면 우리 몸은 이것을 이제 비상상태로 생각을 하고 우리 몸의 대사량을 전체적으로 확 저하를 시켜버리거든요. 아무리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다이어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실제로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환자분의 사례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2달 반 동안 먹을 거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셨고요. 건강한 식단으로 무려 10kg을 감량하신 분입니다. 자,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분이 이제 다이어트 하시면서 드셨던 식단인데요. 한 그릇에다가 자기가 먹을 만큼의 음식을 덜어서 소분해서 드셨던 분입니다. 원칙을 지키셨어요. 탄수화물 적게. 그래서 밥 탄수화물은 정말 3분의 1공기 정도로만 소량 드셨고요. 나머지 보시면요, 제일 위에 단백질이죠. 닭가슴살 슬라이스한 것을 메인 반찬으로 푸짐히 드셔주셨습니다. 그리고 둘레에 쫙 보면 여러분 많죠. 두부 단백질 있고요. 그리고 나물 반찬이 시금치, 호박나물, 양배추, 버섯까지 밑반찬 여러 가지를 드시면서도 한 그릇을 충분히 드시니까 전혀 배고픈 다이어트가 아니셨어요. 이렇게 푸짐히 드시니까 지나가던 남편분이 아니 이렇게 먹는데 살이 빠지겠냐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분은 10kg를 빼셨습니다. 다음 식단 또 보시면 이번에는 생선 단백질을 메인 반찬으로 선택해 주셨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물 반찬 여러 가지 있고 양배추쌈 활용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양배추가 녹말 탄수화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살이 안 찌는 잎채소죠. 그래서 양배추쌈 잘 활용해 주셨고, 그 다음 보시면은 또 이제 한 그릇에다가 밥 조금에다가 이제 또 나물 반찬 많은데 이번에는 닭가슴살이 좀 질리셨는지 닭가슴살을 토마토 소스에다가 졸이셔가지고 맛있게 또 해 드셨어요. 그래서 단백질 메인 메뉴를 푸짐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채소 반찬으로 이렇게 해주셨고, 마지막 요 사진 보시면 여름이었나 봅니다. 과일이 있죠. 수박하고 방울토마토 있는데요.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접시 한가득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드시지만 원칙만 잘 지키시면 밥 탄수화물만 줄이고 나머지 단백질 충분히 드시고 나물 여러 종류로 과일까지 이렇게 드셔도 살이 잘 빠지실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이제 먹는 양을 줄이다 보니까 좀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이 과일에는 과당이라는 당류도 존재하지만 비타민이나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의 이 영양소들이 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영양소들은 이제 항산화, 항염작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또 다이어트 하게 되면 면역력이 좀 떨어지기 쉬운데 이런 항산화 물질들이 면역력 증가에도 좋은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과일에는 식이섬유소가 풍부하죠. 그래서 다이어트 때 먹는 양을 줄이는
드시면 대부분 변비가 조금씩 생기시거든요. 변비를 예방하시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대 과일들은 좀 단맛이 많게끔 이제 품종 개량이 좀 되어 있어서 단맛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드실 때 너무 양껏 드시기보다는 좀 양은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실 때 좋은 과일을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사과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한 개에 한 100에서 130 칼로리 정도 하거든요. 보통 다이어트를 하실 때 간식으로 적당한 칼로리가 한 150 칼로리 이내로 드시라고 하는데 그리 높은 칼로리가 아니어서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사과는 많이 씹어서 먹는 과일이죠. 무른 과일이 아니라 좀 딱딱한 과일이기 때문에 저작 활동을 좀 충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과에는 식이섬유소가 풍부한데 이로 인해서 장 건강이 좋아지고 변비를 예방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또 식욕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다이어트 하실 때 사과는 많이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하실 때 단맛 있는 음식 제한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 단맛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식품으로 사과를 좀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사과의 여러 가지 성분들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수용성 식이섬유소인 펙틴입니다. 장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줘요. 이 식이섬유소는 우리 장 내에서 세균들의 먹이로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소가 장 내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 좋은 균들이 늘어나게 되고 유해균의 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성분은 퀘르세틴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지방의 연소는 촉진시키고 지방의 합성은 억제하는 성분입니다. 다이어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인슐린 저항성이죠. 이 인슐린 저항성을 좀 개선해 주기 때문에 우리 몸이 지방을 계속 태우는 몸이 되도록 유도하는 호르몬입니다.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도 도와서 면역력을 좀 증진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르솔산이라고 하는 성분도 있는데요. 이 성분은 껍질에 많습니다. 지방을 막 연소시키는 갈색 지방이 증진되도록 도움을 주어서 비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단맛이 있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거 아니야?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혈당을 올리는 속도를 당 지수라는 이제 수치로 이제 말을 하는데 제일 높은 게 100입니다. 그리고 당 지수가 50 이하일 때를 당 지수가 낮다.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과는 당 지수가 36이에요. 그러니까 혈당을 그리 빠르게 올리지 않는 식품이어서 안심하시고 사과를 아침 식사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과와 함께 먹으면 더 도움이 되는 채소로 당근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옥스퍼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요. 사과 반쪽을 매일 먹은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40%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과의 수용성 식이섬유소인 펙틴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낮추고 또 폴리페놀 성분이 활성산소의 세포 손상을 억제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당근도 마찬가지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당근도 하루에 25g,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을 섭취했을 때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32%가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장 기능을 향상하는 데도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사과의 경우는 이 펙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배변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죠. 그리고 당근에는 주황색을 띠는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장 점막을 재생하는 역할을 또 하기 때문에 같이 드시게 되면 장 기능 향상에 더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피부 건강이 좋아지는 데도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요. 사과의 경우에는 이 비타민 C 그리고 폴리페놀 성분이 피부 미백에 도움이 되고요. 당근에 있는 베타카로틴은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드름이나 트러블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같이 드셨을 때 피부가 좀 더 좋아지는 효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과와 당근을 함께 드실 때 제가 활용하는 방법 말씀드리면요. 라페 만들어서 먹습니다. 이제 사과와 당근을 이렇게 채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소스를 버무려서 냉장고에 좀 숙성을 했다가 샐러드로 먹는 방식입니다. 만드는 방법 간단히 설명드리면 당근 200g을 좀 채 썰어 주시고 그리고 소스로는 소금과 스테비아를 2분의 1티스푼 그리고 이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지용성이기 때문에 오일과 함께 섭취하시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올리브 오일 2스푼, 사과식초 1스푼 이렇게 해서 소스를 만들어서 버무려 주시고요. 냉장고에다가 2시간 정도 숙성한 다음에 드시면 좋습니다. 보통 샐러드로 그냥 드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 샌드위치 같은 거 해서 드실 때 야채로 이 라페를 깔아서 드시면은 굉장히 새콤달콤하고 맛도 좋고 영양적으로도 아주 훌륭해서 많이 활용해 먹고 있습니다.
체지방은 빠지고 근육량은 증가하는 밥상을 좀 추천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좀 탄수화물은 적으면서 단백질, 섬유질 많은 밥상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식으로 많이 권해드리는데요. 이제 한식이 영양소를 좀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섭취하시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밥 탄수화물만 한 이제 반 공기 정도로 줄여주시고 이제 메인 반찬을 잘 설정하셔야 되는데 메인 반찬이 꼭 단백질류가 되게 하셔서 소불고기, 제육볶음 아니면 생선 한 마리, 두부 요리, 계란 요리 다 좋습니다. 메인 반찬이 꼭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가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나머지 밑반찬 있잖아요. 종류가 많죠. 멸치볶음, 호박나물, 시금치나물 많은데 다 드셔도 좋습니다. 이런 나물 반찬들은 살이 많이 찌지 않거든요. 밥만 줄여주시고 나머지 단백질 남은 반찬을 푸짐하게 드셔주시면 든든하게 드시면서도 체지방은 줄어들고 근육량은 증가하는 그런 식단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반대로 우리 몸을 망치는 밥상이 있어요. 이제 한식으로 또 설명을 드리면 메인 반찬이 찌개류가 될 때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찌개류는 밥을 부르게 되죠. 찌개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밥량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단백질의 함량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좋지가 않고요. 또 이제 이런 찌개류, 국물류에는 나트륨의 함량이 많은데 이 나트륨은 이제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몸이 붓게 됩니다. 그래서 부종형 지방이 더 늘어날 수가 있어서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딱 요 원칙 3가지만 꼭 지키신다면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원칙은요. 탄수화물은 적게 드시고 그리고 단백질이나 섬유질은 좀 충분히 드시라는 원칙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찌는 원인이 밥, 빵, 떡, 면 이런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기 때문인데요.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이것이 그냥 탄수화물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지방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뱃살과 같은 지방 조직에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대신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단백질, 섬유질 같은 채소 음식은 충분히 드셔도 괜찮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요. 점심은 든든히, 저녁은 소식하라입니다. 다이어트의 속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저녁 소식에 달려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이어트는 그냥 며칠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저녁 소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밸런스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점심도 샐러드, 저녁도 샐러드 이렇게 먹으면 며칠 하고 끝나버리거든요. 점심 드실 때는 보통 이제 한식으로 권해드리는데 탄수화물의 양만 좀 반 공기 정도로 줄여주시고 단백질, 밑반찬, 나물반찬 이런 것들은 좀 충분히 드셔주시면 됩니다. 저녁은 우리가 이제 좀 다이어트식으로 탄수화물 제한 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탄수화물은 좀 확 빼주시고 단백질이나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3번째 원칙은요. 자기 전 4-5시간 전에는 금식하기입니다. 아침, 점심을 다 굶어도 저녁에 몰아서 늦게 먹어버리면 이것이 에너지로 다 대사가 못 되고 그냥 다 지방으로 저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전에 4-5시간 전에는 꼭 저녁 식사를 마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다이어트 하면 이제 식단도 하시지만 운동을 열심히 해야 살이 빠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헬스장 가서 몇십 분씩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유산소 운동을 너무 오랫동안 한 1시간 넘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유산소 운동을 너무 장시간 하면서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않게 되면 들어오는 에너지는 없는데 소모되는 칼로리는 너무 많으니까 비상사태구나 인식을 하고 대사량을 정말 확 감소를 시켜버리거든요. 적게 먹고 운동하는데도 살은 안 빠지고 그리고 이렇게 장시간 운동하는 것이 우리 몸에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몸이 붓습니다. 운동을 하실 때는 올바른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 이제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중강도의 운동을 하신다면 일주일에 150분 정도 그리고 고강도 운동을 격렬하게 하신다면 일주일에 75분 정도 운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적당히 하시면서 나중에는 근손실까지 같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력 운동 좀 병행하시는 게 좋으세요. 네, 우리가 이 다이어트 성공하려면 이 군것질도 잘 다스려야 하는데요. 탄산음료 수시로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 단맛이 나는 탄산음료 대신에 여러분 일단 단맛이 없는 탄산수를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일단 탄산수 자체가 톡 쏘는 느낌은 있기 때문에 대체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차가운 느낌이 좋으신 거라면 얼음물을 드셔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설탕 껌을 씹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있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식사 후 15분 이내에 무설탕 껌을 씹은 그룹이 군것질의 욕구가 굉장히 저하가 됐다고 합니다. 껌을 씹을 때 우리가 저작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뇌가 뭘 먹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군것질 하고 싶은 느낌이 든다 하시면 무설탕 껌 씹는 것도 방법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식이일지 적는 것 도움이 되십니다. 무심코 먹는 바닐라 라떼, 믹스커피 한 잔, 무심코 먹는 이제 과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식이일지를 적다 보면 아, 나 이런 거 먹는구나, 먹지 말아야지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체중이 빠질 때 근육이 같이 감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기초대사량이 줄면서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몸이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좀 병행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이어트 할 때 원장님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 중에서 뭘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나요? 여쭤보시는데요. 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네, 우리가 비만하게 되면 복부에 특히 내장 지방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내장 지방은 단순히 이제 지방을 저장하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대사작용이 굉장히 활발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내장 지방은 혈중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이 유발될 수도 있고요. 또 이 내장 비만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다량 분비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만성 염증이 심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대장암이나 전립선암, 또 여성분들은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 또 난소암 등을 유발할 수 있어서 단순히 미용적인 목적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질병임을 좀 인식하시고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먹는 양을 많이 줄이다 보니까 이 단백질 섭취량도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체중이 빠질 때 체지방만 빠지면 참 좋은데요. 근육이 같이 감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기초대사량이 줄면서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근손실 없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좀 병행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운동의 중요성은 이 다이어트의 시기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다이어트의 시기는 크게 두 가지 시기로 나뉘죠. 체중을 감량하는 체중 감량기와 그리고 체중을 유지하는 체중 유지기로 나뉘는데 체중 감량기 때는요. 식단하고 운동의 중요성을 따져보면 식단이 조금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이만큼 드시던 분들이 갑자기 막 탄수화물 섭취량도 줄이고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먹는 것도 줄여야 되는데 운동도 열심히 하려고 하면 대부분 이도저도 안 되고 그냥 포기해 버리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실제로 임상에서 좀 효율적으로 살을 뺄 때는 보통 체중 감량기 때는 식단에 좀 더 에너지를 쏟으시고 이 식단을 잘 지키는 선에서 여유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운동을 함께 병행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단 이제 체중 유지기 때는 운동이 식단보다 더 중요해질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체중 감량기 때 쭉 살을 빼다가 어느 정도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정체기가 오기 마련입니다. 먹는 양이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우리 몸에서는 이거 비상사태다, 대사량을 확 줄여야겠다 생각을 하고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자, 이때는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량이 늘면서 대사량이 확 증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체기를 탈출할 수 있어서 유지기 때는 반드시 좀 운동이 병행되시는 게 좋고요. 먹는 양을 좀 늘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오버된 칼로리를 또 운동으로 소비하시면 좋아서 유지기 때는 반드시 운동이 좀 병행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원장님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 중에서 뭘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나요? 여쭤보시는데요. 이 둘 중에 굳이 선택을 해야 한다면 유산소 운동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체지방의 비율이 높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무산소 운동부터 하시게 되면 이제 지방보다는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체지방의 연소율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초기에 무산소 운동만 하시게 되면 몸집이 오히려 더 커지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지방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지방이 근육으로 이동을 해서 지방의 연소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즉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체내의 지방의 분해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산소 운동을 할 때 또 모세혈관의 밀도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모세혈관의 밀도가 높아지면 혈액이 촘촘하게 더 흐르게 되면서 지방의 연소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단순히 베개
100에서 200칼로리 정도 소모하는 거, 심폐지구력이 조금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몸이 체지방을 많이 쓰는 몸, 지방을 연소하는 몸으로 바뀔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이 유산소 운동을 하실 때 어떤 분들은 정말 숨이 안 차는 가볍게 걷는 산책 정도의 유산소 운동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숨이 차게 이제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숨이 안 차는 그런 산책하는 정도의 유산소 운동은요, 다이어트에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다이어트에 좀 효과를 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숨이 차고 땀이 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권고할 때 중강도의 운동을 150분, 그리고 고강도의 운동을 75분 정도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산책하듯이 걷기를 1시간 정도 하는 것보다는 짧고 굵게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고강도 인터벌 운동은요, 영어로는 이제 High Intensity Interval Training, HIIT 운동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빠르게 달리기를 30초 정도 하시고, 그리고 약간 가볍게 걷기를 1분 정도 하시고, 요거를 번갈아서 해서 총 운동 시간은 한 10에서 20분 정도로 짧고 굵게 운동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고강도 인터벌 운동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시간 대비 칼로리 소모가 더 많습니다. 저강도 운동을 1시간 하는 것보다 에너지 소모가 한 25에서 30% 정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애프터번 효과가 있는데요. 고강도 운동을 하시게 되면 심박수가 올라가죠. 그리고 몸의 체온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운동 후 초과산소 소비, EPOC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강도 운동을 하면서 이제 근육에서 사용한 이 크레아티닌 인산을 재합성하는데도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동을 한 다음에도 칼로리가 더 소모가 되니까 굉장히 이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장점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보통 이제 저강도 운동을 했을 때보다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 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유산소를 또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근손실도 좀 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체지방을 빼면서도 근육량은 잘 지키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이 같이 병행이 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유산소 운동만 한 그룹, 그리고 무산소 운동만 한 그룹, 복합 운동, 유산소와 무산소를 병행한 그룹,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전체 체중과 체지방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봤다고 해요. 유산소 운동만 한 그룹의 경우에는 체중과 체지방이 가장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근육도 같이 빠졌대요. 그런데 이제 무산소 운동을 한 그룹에 있어서는 체중은 유산소 그룹에 비해서 많이 빠지지 않은 반면에 복부 둘레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었고요. 근력이 향상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체지방이 빠지는 것은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산소와 무산소를 병행한 그룹은요, 앞선 두 그룹의 단점이 모두 다 보완되었다고 하는데요. 근육량은 빠지지 않으면서 체지방이 잘 빠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더라도 운동을 하실 때는 유산소 운동 하시면서 무산소 운동 병행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이제 무산소 운동을 하실 때 이제 덤벨 들기도 많이 하시죠. 무거운 덤벨을 들어야 할지 아니면은 가벼운 덤벨을 여러 번 들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무거운 덤벨을 이렇게 고중량 저반복으로 운동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는 근육의 과부하가 걸리면 우리 근육은 점점 벌크업이 됩니다. 근육이 비대해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나는 근육의 볼륨을 좀 더 키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중량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가벼운 덤벨을 여러 번 드시는 경우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근육이 비대해지기보다는 근육의 질과 결이 더 좋아지는, 그래서 근육이 좀 더 선명해지는, 그리고 오랫동안 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 유산소 운동에 더 가깝거든요. 체지방을 좀 더 뺄 수 있다는 측면도 있어서 나는 이제 근육을 너무 벌크업 하기보다는 체지방을 좀 빼면서 근육의 결이 좀 살기를 원해 하시는 분들은 저중량으로 고반복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중노년분들이 이제 집에서도 하실 수 있는 유산소 운동 3가지와 무산소 운동 3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유산소 운동 3가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줄넘기 스텝인데요. 도구 없이 맨손으로 하실 수 있어요. 자, 일단 다리는 줄넘기를 뛰듯이 이렇게 띄워주시고, 손도 이렇게 줄넘기를 돌리듯이 제자리에서 띄워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줄넘기를 하려면 높이 뛰고 해야 돼서 무릎 관절에 좀 무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소리 나지 않게 가볍게 띄워주시면서 손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유산소 운동이 되겠습니다. 보통 한 번 하실 때 30초 정도를 2-3세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탭 아웃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요, 발을 옆으로 하면서 자, 양손을 뻗었다가 접었다가 뻗었다가 접었다가 다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뛰는 동작 아니기 때문에 역시 무릎 관절 불편하지 않고
계속 하시면 약간씩 숨이 차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도 역시 30초 정도 해주시고 3세트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 스케이트 스텝 동작입니다. 자, 이 동작은 약간 앞으로 숙이신 다음에 한 다리를 뒤로 사선으로 뻗으시면서 하나, 둘, 하나, 둘. 다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팔을 이제 뒤로 쭉 뻗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동작 역시 30초를 쉬지 않고 해주시면 이제 허벅지 근육과 팔 근육 운동도 같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무산소 운동입니다. 무산소 운동 하실 때도 이 물통 2개만 있으시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어깨, 우리 삼각근을 단련시키는 운동입니다. 먼저 이렇게 물통을 잡아주시고요. 처음에는 손 등이 보이게 이렇게 해주시고 올릴 때는 손목이 보이게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시선은 물통을 계속 보면서 따라가 주시면 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총 10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물통 하나도 무거우실 수 있기 때문에 맨손으로 시작해 보시고요. 맨손으로 하는 게 적응이 되시면 이렇게 물이 담긴 물통을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무산소 운동은 등의 광배근 운동입니다. 자, 보시면 약간 허리를 숙여 주셨다가 물통을 이제 밑으로 손을 이렇게 늘어뜨려 주시고요. 옆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등 근육이 조여지는 걸 느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올릴 때 팔의 힘으로 들어 올리시는 게 아니라 등 근육의 힘으로 올린다 생각하시고 등 하부 쪽에 광배근이 수축되는 걸 느끼시면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역시 10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하체 종아리 운동인데요. 종아리 운동 하실 때는 자, 이렇게 의자가 있으시면 의자를 짚으시고 자, 이제 까치발을 들고 올라가셨다가 그리고 서서히 천천히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면 이제 종아리 근육이 강화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하실 때 올라가셨다가 너무 갑자기 툭 떨어지지 마시고요. 내려올 때 종아리에 힘 들어가는 거 느끼면서 천천히 내려와 주시면 근육을 더 단련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중노년 분들을 위한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 알려드렸는데요. 중노년 분들은 너무 운동의 강도가 강하게 되면 이제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특별한 도구 없이 간단히 이제 적당한 강도의 운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중노년 분들의 운동에 있어서는 운동의 강도라든지 시간이 좀 조절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중노년 분들 유산소 운동 필수적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시게 되면 이제 심혈관계 기능이 향상될 수가 있고 운동 후에 이제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또 정신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꼭 하시면 좋은데요. 운동의 시간을 너무 장시간 하지 마시고 좀 여러 번 나누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한 30분에서 50분 정도로 운동을 하시고 일주일에 5, 6일 정도 좀 꾸준하게 운동을 하시는 것이 몸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의 유산소 운동이 되겠습니다. 보통 권해드리는 운동으로는 조깅이라든지 가볍게 걷기, 그리고 자전거 타기나 수영, 댄스 등의 운동을 권해드리는데요. 이때 이제 달리기를 하실 때는 이제 관절에 좀 무리가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중노년 분들의 경우에는 또 무산소 운동도 꼭 병행하시면 좋은데요. 근력 운동을 하시게 되면 근육의 양이 증가하면서 혈당이 조절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대신 너무 강도가 높지 않게 덤벨을 하신다면 가장 가벼운 무게부터 시작을 하셔서 서서히 강도를 올려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 하실 때 꼭 끊어야 하는 식사 메뉴로는 정제 탄수화물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빵이라든지 떡, 면 이런 것들은 좀 끊는 것이 좋은데요. 이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이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우리 몸에서 인슐린 분비도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 인슐린 호르몬은 정말 다이어트의 적이죠. 정제 탄수화물은 반드시 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정제 탄수화물 대신에 좀 도정이 덜 된 탄수화물이죠. 그래서 식이소멸소가 풍부한 좋은 탄수화물을 드시면 좋은데요. 만약 이제 흰식빵을 드셨다면 흰식빵 대신에 통밀빵이나 호밀빵, 또 요즘은 아몬드 가루나 코코넛 가루로 만든 키토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흰 쌀밥 대신에는 현미밥, 그리고 요즘은 곤약밥이 나와서 식감도 좋고 칼로리도 훨씬 적더라고요. 그래서 곤약밥도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 밀가루 면 대신에 두부면이라든지 미역국수 이런 면들로 대체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